안녕하세요. 네, 국제통상법 강의하는 이상혁입니다. 이제 벌써 9주째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아홉 번째 주 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WTO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케이스 스터디는 한국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한국 주세 사건이라고 해서 공식 WTO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Korea Taxes on Alcoholic Beverages라는 이름으로 사건 명칭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사건 명칭을 부여할 때 앞에 국가 명칭은 제소를 당한 피소 국가의 이름을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피소를 당하게 되었고요. 제소를 당하게 되었고요. 한국의 이 추세, 이 술에 대한 세금 제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제소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WTO의 기본 원칙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WTO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웨이버라고 해서 일반 의무 면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가트 20조 일반 예외 제너럴 익셉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WTO 케이스 두 번째가 이 가트 20조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하튼 우리 지난주에 WTO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일반 의무 면제 웨이버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WTO 기본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가트 제20조 제너럴 익셉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한국 추세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당사국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법률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게 바로 가트 제3조 2항에 대한 내용인데 가트 제3조가 바로 우리 지난번 배웠던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최종 패널 어펠릿 바디 패널과 상소기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 중에 술에 부과하는 이 세금이 주세라고 하는데요. 이 주세를 다루는 주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세법, 영어로는 Liquor Tax Law라는 주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세, 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 주세의 몇 퍼센트를 또다시 교육세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Education Tax Law라고 해서 교육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술을 사게 되면 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술에 대한 세금도 내고 또 그 세금의 몇 퍼센트를 교육세로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교육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주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일반 소주 있죠? 희석식 소주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 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주. 이 소주는 세율이 주세법에 따르면 35%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1,000원짜리 물건이면 350원이 주세로 부과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세에 350원의 10%, 주세의 10%에 해당되는 돈이 또다시 교육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소주를 구매하게 되면 소주 가격의 38.5%가 주세 플러스 교육세로 부과되는 이 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류식 소주가 있죠. 조금 고급 소주죠. 뭐 안동소주, 화요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희서식 소주와 달리
소주 가격의 50%의 세율이 부과되고요. 그 50%에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류식 소주의 경우에는 소주 가격의 55%가 주세 플러스 교육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간에도 세율의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증류주의 경우에는 80%의 세율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교육세도 80%에 3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일반 증류주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104%가 총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굉장히 많이 부과되죠. 그리고 위스키, 브랜디, 우리가 흔히 양주라고 불리우는 이런 술들은 주세가 상품 가격의 100%, 그리고 교육세가 이 주세의 30%에서 상품 가격의 총 13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즉 한국은 주세법 그리고 교육세법에 따라서 술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산 소주의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술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었던 거고요. 증류식 소주는 그래도 조금 고급 술이기 때문에 주세 비율을 조금 더 높인 거고요. 일반 증류주, 특히 양주의 경우에는 수입 술이다, 고급 술이다라고 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수입 술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위스키나 브랜드를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세금 제도가 국산 술인 소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 술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적인 세금 제도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한번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분쟁을 다루는 WTO의 기관이 분쟁 해결 기관, 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했습니다. 원래 분쟁 해결 기관이라는 것은 General Council, 일반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일반 이사회는 각 WTO 회원국들의 WTO 주재 대사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했죠. 원래 WTO의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은 WTO 강요회의인데 각 국가의 무역 관련 업무를 다루는 장관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2년에 한번 모임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상시적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강요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WTO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은 일반이사회다. 일반이사회는 강요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강요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WTO의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일반이사회가 분쟁 문제를 가지고 모일 때 특별히 그 모임을 분쟁해결기관 DSB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소국, 컴플레인트가 누구냐면, 즉, 문제 제기를 한 제소국은 바로 EC와 미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한국을 상대로, 즉, 한국은 피소국이 되었습니다. WTO에서는 defendant라는 말 대신에 respond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쪽, 소송을 제기한 쪽을 complaint라는 말을 쓰고요. 문제 제기를 당한 쪽 피소국을 respond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1997년 4월 2일에 EC, European Communities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1997년 5월 23일 동일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대한민국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제도의 첫 출발은 컨설테이션 협의 과정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EC라는 제소국이 나오는데 이 용어 한 가지를 조금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EC라는 건 European Communities라고 해서 유럽 공동체라는 말의 약자이고요. EU라는 말은 European Union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Regional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지역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죠. 같은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간에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높은 차원으로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EC라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고요. EU라는 건 이제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영역에까지도 통합을 어느 정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EU 회원국들은 원래 WTO에서는 EC라는 말로 자기들의 모임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EC라는 말 대신에 EU라는 표현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이 제기되었던 1997년도에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WTO에서 EC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WTO에서는 이 유러피언 유니언 내에 유러피언 커미션이라고 해서 유럽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유럽 위원회의 대표가 EC의 대표 자격으로 여러 가지 협의에 참여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여하튼 1997년 4월, 5월 EC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WTO 분쟁 해결 제도에는 제3국 third parties라고 해서 제소국도 아니고 피소국도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트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제3의 국가들이 또 third party라는 입장으로 참여해서 third party opinion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국내 법원에서는 재판 과정에 이런 게 없는데 WTO 분쟁 해결 제도에 있는 아주 특이한 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제소국과 피소국 간에 소송을 하지만 직접 제소와 피소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들이 이 사건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서드 파티의 입장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WTO에서 공식 이름을 코리아 이 대시하고 Taxes on Alcoholic Beverages라는 이름을 공식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라는 앞에 이 국가 명칭은 피소당한 국가의 이름을 적는 거고요. 그리고 대시하고 이 뒤에 적는 Taxes on Alcoholic Beverages라는 건 이 사건의 명칭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WTO 분쟁 해결 기관에 제기된 75번째 사건이 바로 EC가 제기한 거고요. 84번째 제기된 사건이 미국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WTO를 얘기하는 거고요. 슬래시하고 DS라는 말은 Dispute Settlement 75번, 84번 사건이다 라고 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컴플레인을 제기했던 EC와 미국이라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75번, 84번이라는 사건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었지만 실제 동일한 실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WTO에서는 75번, 84번 사건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 분쟁 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데 사건 번호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EC가 제기한 거고 하나는 미국이 제기한 겁니다. 결국은 협의에 의해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 설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1997년 9월 10일 EC와 유럽연합과 미국은 패널 설치를 분쟁 해결 기관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97년 10월 16일 패널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12월 5일 패널리스트들, 즉 1심 사건을 담당할 사람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97년 12월 5일 패널 구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17일 드디어 패널 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서큘레이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 보고서의 명칭이 바로
WTDS75/R 이라고 해서 리포트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75번 사건의 리포트, 84번 사건의 리포트, 이 문건은 동일한 문건입니다. 다만 문건에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 패널 리포트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패널 리포트는 1심 판결문인데 분쟁 해결 기관에서 최종 채택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결문의 작성은 패널이 하지만 이 패널 보고서를 분쟁 해결 기관에서 컨센서스에 의해서 채택해야지만 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패널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상소, 어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상소를 제기했냐 하면 대한민국이 appellant, 패널 보고서 결론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했고요. 결국 EC와 US, 미국이 appellee라고 해서 피상소국이 되어서 상소기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998년 1월 18일 드디어 상소기관 보고서 어펠릿 바디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게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게 됩니다. 그 보고서의 명칭이 WTDS75AB/R 바로 어펠릿 바디의 보고서다라는 거고요. 동일한 문건에 WTDS84ABR이라는 명칭도 함께 붙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관 보고서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분쟁 해결 기관이 이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에 드디어 판결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 2월 17일 드디어 WTO 회원국들이 분쟁 해결 기관에 모여서 이 상소기관 보고서와 이전에 채택되었던 패널 보고서 모두를 함께 채택하게 됩니다. 이로써 최종 판결문이 나온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패널 어펠릿 바디의 결정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과 관련해서 또다시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행 패널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1999년 6월 24일 아티클 21.3C라고 해서 바로 분쟁 해결 양해 DSU라고 하죠.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절차법, 소송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국내 사회에 우리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처럼 실체적인 내용이 아닌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한 WTO의 조약이 바로 DSU라고 했죠.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이 DSU 분쟁 해결 양의 제21조 3항 C호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라고 해서 합리적 기간, 합리적 이행 기간, 상소기관 패널의 결정을 언제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하느냐라는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1999년 6월 4일 날 이 중재 이행과 관련된 중재를 요청해서 그 중재 결정이 최종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사국의 주장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소국 EC,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편의상 유럽연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소국인 유럽연합과 미국은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사국의 주장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에 따라 소주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초과하는, 즉 더 높은 세금을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보드카 등 양주에 부과함으로써, 즉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산품인 소주에 비해서 수입품인 양주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트 1994 제3조 2항, 제3조가 바로 뭐라 그랬죠?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거기 2조 1문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3.2조가 바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한 겁니다. 우리가 WTO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라고 해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배웠죠. 즉 국산품과 수입된 상품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 수입된 상품을 국산품과 동일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입니다. EC와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국산품인 소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했고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양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제소국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는 주세와 교육세를 부과함에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즉 이 유럽과 미국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주세와 교육세 제도가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타 수입 증류주의 상이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트 1994 3조 2항 2문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 지금 바로 EC와 유럽의 주장은 3조 2항의 1문 첫 번째 센텐스도 위반했고 3조 2항의 2문 두 번째 센텐스도 위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 첫 번째 센텐스 1문, 두 번째 센텐스 2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WTO의 기본 원칙을 배웠고 복습을 한 친구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한껏 우리가 그 구체적인 조문을 가지고 3조 2항의 1문과 2문의 차이,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소국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대한민국은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등 국내 주류는 EC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주류, 우리가 통칭해서 양주라고 하죠. 동종 상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든 최애국 대우의 원칙이든 둘 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원칙인데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그 대상이 동종 상품이어야 한다, like product여야 한다라고 했죠. 만약 like product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다른 거니까. 근데 만약에 like product 동종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대우했다라면 그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반론은 소주와 양주는 동종 상품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세율이 서로 소주에 대해서 양주에 대해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차별적인 차등적인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죠. 다만 이제 한국은 뭐라고 디펜스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양주와 소주는 동종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차별일 수 없다라는 논리 전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한국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희석식 소주, 증류식 소주 등은 국내 주류는 유럽연합,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주류와는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가트 제3조 2항의 1문 첫 번째 센텐스가 바로 동종 상품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었고요. 2문 두 번째 센텐스가 바로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 즉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라는 이 적용 대상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반론은 뭐였냐면 미국과 유럽이 제기한 이 문제는 3조 2항 1문의 동종상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즉 이 사건은 동종상품이 아니기에 1문의 위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이 사건은 직접 경쟁 혹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센텐스 2문에 해당되는 사건도 아니다. 즉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3조 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종상품이 아니다. 소주와 양주는. 두 번째, 소주와 양주는 직접 경쟁 상품이거나 대체 가능 상품도 아니다라는 반론을 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WTO 회원국이 자국세법을 적절하게 제정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가트 1994 제3조 2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대한민국의 반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결국은 이 사건의 쟁점은 가트 1994 제3조 2항 3.2조의 위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WTO 기본 원칙 할 때 배웠습니다. 바로 아티클 3 제3조 가트 제3조의 3조의 제목 자체가 바로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이라고 했습니다. 3조의 내용 자체가 내국민 대우라는 WTO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데, 이 WTO의 원칙인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게 크게 두 종류라 그랬죠. 하나는 Internal Taxation, 회원국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텍스에 관한 부분이고요. 과세, 세금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Regulation, 세금 말고 판매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사건은 바로 regulation이 아니라 직접적인 세금에 관한 문제이죠. 두 종류의 세금이 있다고 했죠. 지금 바로 주세, 이 술에 부과되는 세금, 두 번째는 교육세라고 해서 주세의 몇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즉 세금 부과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규정된 게 제3조 2항입니다. 아까 제가 제3조 2항의 1문 first sentence가 있고 2문 second sentence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 first sentence가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The product, 여기에서는 양주, 소주와 같은 술을 얘기하는 거죠. of any contracting party, 이 contracting party는 1947 때 표현이고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1994 가트에서는 이제 멤버 WTO 회원국으로 바꾸어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Imported, 그러니까 the product of any contracting party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술, 양주, 유럽에서 생산된 양주가 imported into any other contracting party. 여기서는 바로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 미국산, 유럽산 양주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었을 때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internal taxes 바로 내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바로 주세라는 것과 교육세라는 게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of any kind in excess of, 이게 지금 핵심이죠. in excess of 뭐뭐보다 더 초과되어서 부과되는 거죠. 무엇보다 더 초과되는 건가요?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여기서 말하는 domestic products는 바로 대한민국의 소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소주와 수입된 양주가 like product, 동종 상품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즉, 미국과 유럽은 소주와 양주가 동종 상품인데 세금이 in excess of 국내 소주에 비해 수입 상품에 더 초과되어서 세금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3조 2항 1문 첫 번째 센텐스가 위반된 거다라는 주장을 미국과 유럽은 펴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이에 반해서 in excess of는 맞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주와 미국 유럽산 양주는 like products가 아니기 때문에 3조 2항 1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반론을 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3조 2항 1문은 무엇일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동종상품일 때 적용되는 거죠. 즉, 만약 소주와 양주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주와 미국, 유럽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양주가 동종상품이라면 3조 2항 1문이 적용되는 거죠. 문제는 in excess of 더 초과해서 세금이 부과된 건 이미 사실입니다. 이제 쟁점은 과연 동종 상품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쉬도록 하겠습니다.